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낯익은 분이 앉아 계시죠? 범죄 분석 전문가로 또 우리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하신 한때는 방송 진행자로도 여러분 눈에 친숙하신 분입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경찰대 교수, 그죠? 네. 범죄과학연구소 이건 언제 만드셨어요? 네, 2014년 4월 1일에 설립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네요. 1년 네, 반 그렇습니다. 정도. 네. 뭐 하는 곳입니까? 범죄과학연구소? 네, 말 그대로 범죄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하고요. 교육하고요. 또 관련된 서적 출간이나 방송, 영화 등의 미디어물 제작,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혼자 계신 거죠? 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까? 네, 매 방학 때마다 CSI 프로파일링 체험전 이런 걸 열고 있고요. 뭐라고요? CSI 예. 프로파일링 체험전. 드라마로 좀 친숙해졌죠. 그 과학수사 CSI 예. 그리고 범죄의 범인을 추정하는 프로파일링 이걸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가담하면 뭘 하는 거예요? 오시면은 학생들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일반인들도 오시는데 가족 단위로도 오시고요.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죠. 오시면 일단 사건 현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의 사건 현장인데요. 실제 사건 현장처럼 보이는 여기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수사관이 된 듯한 느낌으로 복장도 다 착용하시고 살인사건 막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더미라고 해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인형, 마네킹 네. 같은 거? 네. 예. 그래서 현장에 시신도 보고 주변의 그 상황, 또 증거 채취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채취라든지 혈흔 측정, 또 족적 채취 이런 것들을 과학수사를 또 해보는 직접 그걸 다 해볼 수 있어요? 예. 장비들 다 갖추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기심이 가고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근데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첫째로 추리력, 논리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한번 꿈꿔봤던 탐정이나 또 수사관의 꿈 이걸 한번 실제로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 그리고 청소년들은 미래의 어떤 희망 직업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과연 CSI는 어떤 일을 하나, 형사라면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나 이걸 미리 한번 체험해보는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어떤 CSI 프로파일링 체험전.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예. 또 있습니까? 그리고 도전 명탐정이라고 해서요. 일종의 퀴즈 대결 같은 거죠. 논리 추리 또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내고 참가자들이 경쟁적으로 문제를 맞춰서 16강전, 8강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행사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와요? 관찰력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사진을 주고 이 사진 속에 개미들이 있거든요. 색깔이 다른 개미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 개미들 색깔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색깔 개미는 어떤 색깔이냐. 뭐 이런 문제. 언뜻 보고? 언뜻 보고. 예.
그런데 쉽게 알긴 좀 어렵고요.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은 바로 알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도 영화에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아주 실력 있는 수사관이나 탐정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얼핏 보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저 사람은 코트 깃에 물이 묻었으니 비가 왔어 어느 지역을 지나왔을 것이고 막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추리 같은 걸 막 하는 그런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관찰력이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도 예를 들어 눈앞에서 갑자기 뺑소니 사고가 났다. 그 차 번호판 이런 거.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충격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지나가는 그 차량의 번호판은 물론이거니와 차량의 색상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놀이 삼아서 이런 관찰력 문제들을 풀고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주의 집중력, 관찰력들이 좀 높아지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암호 풀기가 또 있고요. 암호 풀기? 예.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4자리 숫자로 디지털 도어락이 잠겨 있고요. 이 4 숫자를 알아내야 범죄 현장을 들어가고 진실을 파헤칠 수가 있는데 범인이 수수께끼를 힌트로 남겨놓은 거죠. 그 숫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의 가운데 있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가족, 그 다음에 그야말로 추리력을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그 글자와 숫자 같은 걸 만들어봐라. 근데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그 4개의 숫자면은 하나는 과학 관련, 하나는 국어나 문학 관련, 또 하나는 뭐 수학 관련, 하나는 뭐 대중예술 관련. 그러면 한 가지는 알고 있지만 다른 건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4가지를 모두 아는 분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함께 참가한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는 걸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얻어내면서 함께 풀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죠. 이런 건 TV 프로그램을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경찰대학 같은 데서 배우는 겁니까 실제로? 사실은 뭐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제가 경찰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의 그런 논리력, 추리력, 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 기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걸 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일반 대중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네.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CSI 프로파일링 체험전, 도전 명탐정 뭐 이런 거 어찌 보면 좀 청소년층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교육과 오락을 함께한 에듀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저절로 추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승진되게 되고 또 경찰이란 직업 세계에 대한 초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찰대학을 그만두신 건 아니잖아요. 이런 청소년 교육 사업 하려고 그만두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죠? 네. 그 얘기 좀 해봐야죠. 경찰대학 교수는 몇 년 하셨죠? 13년. 13년. 네. 그전엔 실제 경찰관으로 네, 경찰관이었고요. 근무하셨고. 네. 그전에 경찰대학을 졸업하셨고. 예. 그러니까 경찰 외기를 걸으신 건 그럼 모두 합해서 몇 년인 겁니까? 24년이죠. 24년. 네. 경찰대학 졸업, 일선 경찰관. 경찰관 할 때는 뭐 하셨어요? 경찰대학까지 치면 28년이고요. 28년. 예. 경찰관 할 때는 뭐 하셨어요? 형사 많이 했고요. 부천경찰서 형사과. 강력계 뭐 이런 거? 그때는 강력계라는 게 없었고요. 형사과, 형사 1개,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외사, 형사도 했었고요. 외사면은 국제범죄. 아니면 국내 외국인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경찰대학 나오면 경위로 임관을 하죠. 예. 그래서 근데 경위일 뿐이지 사실 베테랑 뭐 순경 경사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 처음에 일선에 나갔을 때 병역 의무 때문에 기동대 전경대 소대장을 마치고요. 일선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바로 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출소장도 해야 되고 경비계장도 해야 되고 경무계장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거칠 어떤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요. 서장님을 찾아가서 저는 너무 수사하고 싶으니까 빨리 수사하고 싶다. 형사과에 배치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계속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을 쫄라서 겨우 형사과로 갔거든요.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배운 거야 많지만 실제로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같이 일하는 형사분들이 너 어디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났나 보자. 이런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건 접수받고 현장 가면 다른 분들은 착착착착 일을 하시는데 저는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당연하죠. 그런 와중에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신 선배, 경장, 경사, 그 형사분들이 그러니까 계급은 낮지만 네, 경험이 훨씬 많은 선배죠. 예, 예. 계속 범인을 잡아오시는 걸 보고 제가 그분들께 그 소주와 삼겹살을 사드렸어요. 제가 저녁 좀 대접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제가 선배님, 형님 이렇게 부르고요.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수사를 잘합니까? 다 드시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한 20년만 해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그 진심으로 이 수사 기술이란 거는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경찰대학을 나왔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20년 동안 기다리기만 하고 경험만 한다는 거는 그 당시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조금 달라야죠. 네. 접근 방법 같은 게 조금. 예. 그러려고 다시 경찰대학 같은 걸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나마 좀 속성으로 수사를 배우려고 그 수사 경력이 많으신 형사 과장님을 이제 찾아갔죠. 이길령 과장님이라고 당시에 아주 인천 부천 지역에서 알려져 있었던 대단히 수사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매일매일 저한테 숙제를 주시면서 과거 사건을 주시고 답을 안 주신 상태에서 한번 분석해봐라. 누가 범인이겠느냐. 여기 어떤 적용법조가 들어가겠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계속 과외 공부를 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성으로 배운 다음에 현장에 투입돼서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땅 터졌는데 뭐 어떤 사건이었어요? 후기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입니다. 후기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예, 대학 입시 시험지가 또 누가 훔쳐갔군요. 네, 바로 내일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이 벌어질 날인데 오늘 저녁에 그게 보관되어 있던 시험 장소, 저희 관내에 있는 한 대학교 내에 누군가가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분의 대학 입시 시험지 전체 세트가 없어진 겁니다. 딱 한 명분만. 한 명분만 없어졌지만 그게 복사하면 뭐 아무 데나 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난품으로서의 그냥 그 가액만 치자면 종이값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못 치게 됐고요. 대학 입시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거의 유일하게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 사건이 이제 저희 관내에서 벌어졌고 또 제가 당직을 서던 날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 날로부터 한 3달 동안을 저는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책상 위에서 자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막 열의에 불타올랐죠. 바로 이거다. 나한테 기회가 왔다. 한번 셜록 홈즈처럼 해결해보자. 근데 결국 미제 사건이 됐고요. 뭐 풀었어요? 나름대로 용의자 검거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결국 났고요. 그 다음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와 공범, 그의 상관이 있었거든요. 경비 과장을 하던 분. 이분에게 용의점을 찾아서 압박해 나가던 중간에 그분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 수사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때 많은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네. 그럼 뭔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른 분보다 나은 것도 없었을 뿐더러 이 사건이 무슨 정말 희대의 어떤 천재들이 저지른 것도 아닌데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도저히 풀지 못했고 사라진 시험지만 찾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찾지를 못했어요. 용의자가 체포가 돼서 그 경비원이었거든요. 경비원에게 자백을 받았는데 자백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증이 나와야죠. 근데 그분이 하루는 다 찢어서 그 화장실 변기 안에 버렸다. 이래서 그 정화조를 손으로 전부 팠습니다. 기계로 하면 다 없어지니까 작은 종이니까. 근데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예 직접 팠어요? 예, 저하고 형사들하고 같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니 없더라. 당신 이러면 되겠느냐. 진짜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쓰레기통이 버렸다. 근데 그 쓰레기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거든요. 근데 수거를 해간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그 부천 그 관내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형사들하고 다 또 팠어요. 근데 역시 안 나왔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된 수사였는데 결국 물증을 못 찾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사라는 것 저에게는 거의 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느낌도 들었고 뭔가
그만두지 않을 것 같으면, 수사를 계속 할 것 같으면 특단의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느꼈죠. 그 존경하는 과장님한테서 과외 공부한 것 같고는 좀 부족하더라. 네, 그 과장님도 저랑 같이 수사를 했지만 그분도 해결을 못했다. 그럼요. 우리 모두가 다 실패를 했던. 그래서 유학을 떠나신. 예. 영국으로.